안녕하세요. 어드브 세션 1주차 발표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최민지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웨그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고요.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논문과 유사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웨그 시스템을 도입의 배경을 알기 위해 앞서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LLM의 트렌드가 이제 모델을 라지 언리미드 코퍼스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조금 더 도메인 특화된 스몰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LLM에 있는 내부 파라미터의 어떤 사실적 지식을 저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파라미터 내부에 파라미터를 메모리라 생각을 했을 때 그 파라미터에 이제 그런 지식을 저장을 하는 방식에는 이제 여전히 그 조금 더 집약적인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런 지식에 특화된 아키텍처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존재를 했고요. 그런 식의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쉽게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하려면 또다시 파인 튜닝을 하고 파인튜닝을 하더라도 그 성능이 향상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가장 키 핵심 아이디어는 그 메모리라는 것을 기존 그 파라미터 기반의 파라메트릭 메모리와 이제 파라미터가 아닌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개념이 되었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프리트레인된 LM의 이제 생성 그 LM 모델, 제너레이트 모델에 이제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라는 것을 결합을 해서 언어 생성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생성 모델에 대해서 제너럴한 파인 튜닝 어프로치 레시피를 탐구한 부분이 해당 웨그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미지는 제가 이 웨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가장 명확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추후에 소개해드린 리트리버와 LLM 즉 제너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그라는 것의 구성 요소는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성 요소에 앞서서 시스템의 흐름은 입력 시퀀스 X를 사용을 해서 어떤 텍스트 문서를 검색하고 그걸 Z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상 시퀀스, 타겟 시퀀스 Y를 생성할 때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의 파이프라인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있었던 이미지를 보면은 입력 시퀀스, 즉 쿼리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어떤 쿼리 인코더를 거쳐서 쿼리 임베딩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문서를 또 임베딩한 벡터들과 이제 내적을 기준으로 유사한 문서를 탐색하고 그걸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이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럼 어떤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겠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트리버, 즉 검색기라는 것과 그다음에 답변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트리버는 수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Z 기분 X, 즉 X 입력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찾아지는 Z 문서에 대한 확률 분포를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 시퀀스 X와 검색된 문서 Z 그리고 제너레이트하는 기존 LLM과 마찬가지로 이전 토큰까지 그 현재 시점의 이전 토큰까지 그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현재 YI의 토큰을 반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제너레이터 LLM입니다. 이제 그 두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스템에서는 아까 조금 스페시픽한 파인튜닝 기법을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엔드투엔드로 한 번에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좀 다른 것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문서를 Z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취급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정답을 생성할 때 어떤 문서를 가져왔을 때 그 문서가 결정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문서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마지노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그 Z라는 것을 어떤 잠재 변수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밑에 두 모델입니다. 이 여러 문서의 가능성을 말지너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웨그 시퀀스 모델과 웨그 토큰 모델 방식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일단 레그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 시퀀스의 모든 타겟, 그 모든 토큰 예측에 대해서 동일한 문서를 가지고 그 토큰들을 예측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그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각 시퀀스의 토큰마다 다른 문서를 기반으로 이 토큰을 생성할 때는 어떤 문서가 이만큼 기여를 한다라는 식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퀀스는 그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동일한 문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문서 즉 Z를 단일 잠재 변수 Z 하나로 간주를 하고 이제 그거를 마지노라이제이션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총 탑 K개의 어떤 후보 문서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하나씩 어떤 Y를 생성함에 있어서의 그 확률 분포를 두고 걔네들을 이제 저 확률을 가중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밑에 수식을 통해서 보면은 더 쉬운데 그 리트리버가 입력 X에 대해서 탑 K의 문서들을 쭉 검색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P 에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이제 그 Z에 대해서 출력 시퀀스의 확률이 X와 Z가 주어졌을 때 그 Y에 대한 P 스타 확률을 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그 Z가 검색될 확률로 이제 가중평균에 대해서 마지노라이제이션 하는 그 식이 이 방식입니다. 네, 그것과 조금 다르게 토큰 기준으로 다른 문서를 사용을 하는 게 그 토큰 모델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각 토큰 생성 시마다 그 문서 Z의 어떤 확률 그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탑 K개의 문서를 그 입력 X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 Y 중에서도 각 토큰 YI에 대해서 각 문서 Z를 기반으로 다음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쭉 예측을 하고 그 확률들을 각 문서 Z가 검색될 확률로 가중 평균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모든 토큰에 대해서 쭉 반복하는 아래 식을 따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제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DPR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옆에 바로 쓰여 있는 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DZ와 QX의 어떤 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어떤 덴스한 덴스 벡터 인베딩을 만드는 리트리버 기법인데요. 일단 쿼리 인코더랑 그리고 도큐멘트 인코더 이 두 가지를 두고 그거를 각각 벌트 베이스 모델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요. 즉 쿼리 인코더를 위한 벌트 베이스 모델과 도큐멘트 인코더를 위한 벌트 베이스 모델을 따로 두고 그거 두 개를 바이 인코더 구조로 인베딩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 인코더는 그 발트베이스 모델은 이 내추럴 퀘스천 앤서링, 트리비아 QA 등의 QA 데이터셋에서 이제 그 질문과 정답이 들어있는 그 문서가 가까운 인베딩을 가지도록 학습된 그런 벌트베이스 모델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DZ라는 것은 문서 Z에 대해서 모든 댄스 벡터 표현들이고 이제 Q는 입력 쿼리에 대해서 이제 입력 쿼리 X에 대한 댄스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간의 즉 정답과 질문 간의 가장 가까운 그 인베딩의 가지도 이렇게 잘 학습을 해서 이제 문서를 인베딩으로 변경하고 쿼리를 인베딩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이 DPR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큐멘트 인베딩을 만드는 즉 도큐멘트 인덱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은 매 학습마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코더와 인덱스를 미리 고정을 딱 시켜놓고 나서 이제 그거를 아까 말했던 어떤 문서, 즉 눈 파라미터 메모리로 간주를 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리트리버 다음에 제너레이터인데요. 제너레이터 모델로는 이제 해당 저자들은 바트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이 바트가 이제 다양한 디노이즈 목적 함수 같은 어떤 5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이징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전 학습 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시퀀스를 넣어서 시퀀스를 반환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문장을 생성하고 그 바트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제 우리가 파라미트링 메모리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입력 X와 검색된 컨텍스트 그 문서 Z를 결합을 해서 생성을 할 때 그 둘을 컨캐네이션 해가지고 입력을 해서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
그다음에 학습 전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따로 학습을 하거나 어떤 중간에 뭔가 판별을 하는 어떤 감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엔드 투 엔드로 조인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모델이 검색한 그 도큐멘터에 대해서 그 문서가 이 문서를 검색한 게 잘했어라는 직접적인 정답을 주지 않으며 물론 정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해서 그런 명시적인 감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 검색 결과의 웨이턴트를 이제 숨겨진 변수처럼 다루고 이제 그 입력 X와 그 총 출력 Y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네거티브 마지막 부분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아담을 사용을 하고 이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SGD를 사용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이 문서 인코더 및 인덱스는 픽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이 학습 관점에서 봤을 때인데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튜닝을 할 때 그 학습 중에 문서 인코더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매번 그 참고하는 문서에 대한 그 인베딩 값들을 매번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큰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 이제 쿼리에 대해서 들어오는 임베딩 값은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에 제너레이터, 바트 안에 있는 파라미터도 파인튜닝을 하지만 문서를 임베딩한 값들에 대해서는 프리즈를 시켜놓고 유지를 이제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한 줄로 적혀 있었는데 그 뒤에 어펜딕스를 참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실험에 대한 세팅들인데요. 그 문서로는 위키피디아 2018년에 12월 기준의 문표를 사용을 했고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아티클들을 100월드 기준으로 첨부를 해서 약 이 정도의 도큐멘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도큐멘트 리트리버, DPR 기반, 댄스 기반의 이제 리트리버를 사용을 해서 그 임베딩을 다 계산을 하고 이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파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큰 어떤 인덱스의 모든 문서를 포함시킨 그런 인덱스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서 리트리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학습 동안에는 이제 아까 그 탑 K개를 가지고 모델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5와 15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팅스 쪽에서 이제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태스크를 어떤 추출을 하는 그런 기반의 익스트랙티브 QA와 클로즈드 룩 QA 두 가지의 어떤 뉘앙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익스트랙티브 Q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색된 문서에서 정답 스팬을 추출하는 그런 능력을 주로 바로 볼 수 있으며 이제 그 문서에서 그 지식에 대해서 의존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클로즈드 북 태스크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네,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오픈 도메인 QA라는 것을 가져와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식 집약적인 태스크를 위한 어떤 대표적인 태스크 환경입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는 총 4개의 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 4가지 모두 어떤 그 익스트랙티브 QA성의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QA 데이터셋에서 이제 그 위키피디아 내 문서에서 정답 스팬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bstractive Question Answering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출점 QA를 넘어서 좀 자유 형식의 추상적인 텍스트 생성을 통해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어를 제너레이트하는 그 능력을 이제 조금 지식 집약적인 환경에서 평가를 하고자 한 게 이 실험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MS 마르코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이제 사용자가 질문한 부분과 그 질문에 대한 그 10개의 골드 패시지, 즉 어떤 검색을 해서 이 대답을 만들어낼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골드 패시지라는 것을 담고 있고 거기서부터 주석된 한 문장의 정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골드 패시지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질문을 넣었을 때 그 답변을 잘 만들어내는가
이제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는 것이 그 골드 패시지 없이는 기준 정답 생성이 어려운 질문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정답률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오파디 퀘스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인데요. 테스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질문을 생성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이 아닌 환경에서 그 생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이 기존 퀘스천 앤서링을 이제 좀 변경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짧은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짧게 만들어내는 그런 단순한 질문 QA 태스크였던 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보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쭉 생성을 하는 그런 태스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축했느냐라고 한다면 데이터셋은 Search QA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제 그 Search QA에 대해서 어떤 앤서를 넣으면 질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트 모델 그리고 소타 모델과 추후에 비교를 하고요. 평가는 블루 사용을 해서 q 블루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기존 블루보다 엔티티 위치를 중시로 해서 좀 사람 평가와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그런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평가도 직접 진행을 했는데요. 저자들이 사실성과 특이성을 기준으로 어떤 그 하나의 정답에 대해서 바트가 생성한 거, 레드가 생성한 거 두 가지를 그 밑에 총 4개의 선택지를 두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상평가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태스크인 팩트 버리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복합적인 태스크입니다. 다양하고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게 위키피디아의 문서에 의해서 지지가 되는지 반박되는지 혹은 판단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지를 분류를 하는 작업입니다. 즉 그 검색과 추론 기반의 분류가 결합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피버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세 가지 클래스를 분류를 하거나 혹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즉 단일 토큰을 출력을 하도록 해서 분류 태스크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기존 방식들은 그 검색된 증거에 대한 어떤 이 검색이 잘 됐다, 이게 되지 않았다 이런 슈퍼비전을 활용을 하지만 레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독 없이 그 검색된 것을 엔드 투 엔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한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류 정확도를 성능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쭉 리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서는 전부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든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좋은 성능들을 달성을 했다고 하고 다만 이 TQA라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T5랑은 좀 동일한 그 데이터 스플릿 조건에서만 소타를 기록을 했다라고 조금 어떤 조건에 있어서 제약이 좀 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가 조금 훨씬 이 레그의 소트 달성이 의의가 높은 이유는 기존의 그 웨이 LM이나 T5 SSM과 달리 어떤 복잡한 전처리도 없고 이제 추출 기반의 모델 없이도 정답을 생성할 수 있는 그 일반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소타가 다른 것들보다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Restrictive Question Answering Task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기 아까 MS 마르코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소타 그리고 바트 모델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 매그 시퀀스 모델 기반이 이제 바트보다 벨르랑 루지 스코어 모두 2.6점 높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소타보다는 못 미치는 성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그의 스코어가 의의가 있는 것은 기존 소타 모델은 정답을 생성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골든 패세지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레그는 그 골든 패세지 없이 위키피디아에서 직접 가져와서 엔드투엔드로 하기 때문에 그 정답 문서 없이도 많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식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성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정성평가 결과는 레그가 발트에 비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적다.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텍스트를 생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제오팔디 퀘스천 제너레이션 질문을 생성하는 태스크에 대한 결과인데요. 레그 토큰 그리고 레그 시퀀스 바트 순으로 큐밸류 스코어가 이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그 왜 레그 시퀀스보다 레그 토큰이 더 우수한 성능을
성능을 달성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제어펄디라는 그 퀘스천을 만드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수적인 정보 조각의 조합이 필요한데 시퀀스와 달리 토큰 기반은 각 토큰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 문서별 포스트리 확률을 좀 동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조금 더 용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팩트 베리피케이션 태스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각각 아까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키텍처나 가격이 복잡하지 없거나 복잡하지 않아도 소타 대비 이제 4.3% 이내의 정확도를 달성을 하고 있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감독 단계, 뭐 동의 특화 구조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에서 우수한 성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디셔널 리얼트 어떤 여러 가지 실험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그 생성의 다양성을 실험한 부분에서는 외부 시퀀스가 가장 다양하고 외부 토큰, 외부 파트별로 이렇게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리트리버를 제거하는 리트리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 그 리트리버를 끌지하지 않고 학습시키는 경우 모두 가능 성능 향상이 있다. 즉 그 검색기를 튜닝하는 것이 효과적인 그걸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댄스 벡터로 인베딩 하는 것과 달리 어떤 그 엔그램 같은 그런 키워드 기반의 BM25라는 인베딩 기법과 비교를 했을 때 피버에서는 BM25가 이제 우수했던 반면 다른 과제에서는 그 이전에 외그에서 사용했던 댄스 리트리버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즉 인덱스를 교체를 해도 그 지식 업데이트가 가능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험도 진행을 해서 이제 파라메트릭 온리 모델과 확실히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검색한 문서의 수의 영향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결과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이 매그 논문은 하이브리드 생성 모델을 제안한 논문으로 그 파라메트릭 메모리와 파라메트릭 메모리를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한 논문이고 이제 성능 측면에서는 이제 오픈 도메인 QA에서는 썼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에서도 되게 우수한 품질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혹은 추가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검색 모듈의 효과를 확실하게 검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교체하는 그 학습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모델보다 훨씬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향후 연구로는 기존에는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조인트로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부터 사전 학습하는 방법을 가능성을 조금 제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